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대표님 개회선언과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제246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7.8 재보선이 5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여기 김근태 상임고문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상임고문단과 지도부 또 의원들이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7.28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7.28 재보선에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이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평에 몇 번 다녀왔고 여러분들도 은평에 가셨는데 은평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은평에서의 야권 단일화가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합의를 통해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득권 같은 것은 있지도 않습니다만 서울 시민 여러분들, 특히 은평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득권도 또 일방적인 주장도 저희 민주당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평적인 입장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7.28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전술에 의해서 국민 관심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7.28 재보궐선거는 4대강 공사에 대한 심판의 선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7.28 재보궐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대강 전도사로 일컬어지는 이재호 후보가 4대강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도 7.28 재보선과 관련해서 4대강에 대한 말씀들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호도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들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이재호 후보를 비롯해서 7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4대강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나라당 후보들이 4대강 논란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정권은 어떤 입장이고 야당들은 어떤 입장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7명의 한나라당 후보들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한나라당의 새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안상수 대표의 방문을 받고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정치가 복원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논하는 의회주의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과거는 불문하고자 합니다. 안상수 대표가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제1당의
여당의 대표로서 야당과도 협력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의 취임 일성이 보수 대연합론과 개헌론입니다. 도대체 이 보수 대연합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90년도에 3당 야합과 비슷한 상황을 연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정치 공학적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수수였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얼마나 큰 후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나라당이 안이 없습니다. 개헌을 하자고 하려면 한나라당 내부에 단일화된 당론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개헌론을 얘기할 때는 이러이러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보수 대연합론이나 개헌론이 7.28 재보궐선거에서 4대강 심판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런 꼼수는 집어치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4대강 문제를 가지고 7.28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야당과 정책 경쟁을 하자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7.28 재보궐선거가 전국에서 8곳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니 총선이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당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1당인 한나라당이 미니 총선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고 비겁한 태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야당과 경쟁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태도가 옳은 자세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 오만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인연의 정치 때문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의 권력은 영포라인, S라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청와대 파견 20여 명 공무원 중 호남 경남 출신은 3명에 불과하고 17명 이상이 TK 출신입니다. 특정인을 콕 집어서 청와대 불러가가지고 1년 내지 3년씩 빨리 승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20곳, 공공기관과 공기업 80곳, 문화체육계 14곳, 언론사 및 유관기관 16곳, 국책연구기관 8곳, 모두 고려대, 영남, 서울시 선진국민연구회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경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공 불문하고 오직 MB맨만 묻지마 낙하산 인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인연 살리기 인사는 불식돼야 됩니다.